성아 형님입니다. 오늘 경기는 제가 야구는 내가 분석을 안 올렸죠. 그래서 야구 분석을 했으면 또 틀려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자신이 없었어요. 어제는 제가 야구를 그래도 그나마 분석을 하면서 가긴 했어요. 제 혼자 뭐 요즘에 하도 안 맞아서 혼자 가면서 그래 했는데 역시나 어제는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맞고 안 맞고 지금 기복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분석이 잘 안 돼요. 요즘에 일도 일에 치이고 막 이러니까 분석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있고 제가 들고 왔어요. 이 승부패를 하려고 들고 왔는데 이 지금 배당이 안 났어요. 배당이 없어요. 배당이 없다 보니까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브라이브루크 그다음에 전북현대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이른 미넨 경기 있었나? 라이프치 경기 있었죠. 라이프치 경기랑 그다음에 음 라이프치랑 켈렌하고 저번에 했을 거예요. 그때 경기에 하고요. 그다음에 또 미넨글라도 경기가 있었죠. 며칠 전에. 예, 그리고 이프랑크가 어제 경기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기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켈런도 마찬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그 무승부 빌도 있고 아쿠스 승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라이프치는 솔직히 원정 깡패로 소문이 났습니다. 원정 깡패입니다. 진짜 원정 깡패예요. 얘네들은. 근데 홈만 가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승부패를 여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국내 축구죠. 게리그 때문에 다 망치는데 솔직히 이렇게 간다면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갑니다. 미넨글라가 저번 경기에 승을 했기 때문에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를 과연 이길까? 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프라이부르크 승부를 보는 거고 어, 승부를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근데 프라이부르크하고 미넨글라 1번 경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원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프라이부르크 승부패를 되지 않을까. 그리고 5번 경기, 라이프치, 파더보른 이 경기도 좀 지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요. 그리고 7번 경기도 지워야 되지 않을까. 이 세 경기는, 그리고 켈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 제 생각입니다면 이 네 개가 무승부 나올 확률도 굉장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라이브크 승무. 저는 이렇게 할게요. 프라이브크 승무. 그다음에 쭉쭉 내려서 파도보른 승무. 파도보른이 이긴다라는 거는 패무죠. 그렇겠죠? 그리고 쭉 내려서 7번 경기를 마인츠니까 마인츠 진짜 못 믿는데 차라리 그래도 마인츠 패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13번 경기는 아웃코스 승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경기가 홈 원정이 지금 홈이고 원정이고 있잖아요. 그때는 관중들이 워낙 많았을 때고 지금은 관중들이 아예 없습니다. 무관중입니다. 무관중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리고 이 프랑크가 요전 앞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전들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미넨글라나 뭐 라이프치나 이런 팀들은 솔직히 좀 쉬었습니다. 많이 쉬었고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뭐 경기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마인츠나 뭐 이런 맞나 마인츠나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마인츠란다. 마인츠나 이래 보면 경기를 안 했잖아요.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알쿠스도 경기를 안 했고 경기를 안 한 팀들은 그나마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 체력이 소진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기지 않을까. 근데 볼 차는 거는 얘들은 초반에 승부를 놔야 돼요. 라이프치도 마찬가지고 미넨글라도 마찬가지고
다 초반에 승부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초반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축구를 한다? 그거는 좀 이래 피로도도 오고 훈련 중에도 피로도가 올 거예요. 분명히 90분 동안 90분 넘죠. 90분 넘게 뛰는 동안에 95분이든 됐든 뭐 뛰는 동안에 그만큼 체력 소모가 심했다는 얘기죠. 근데 체력 회복은 아직 덜 됐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무관중이다 보니까 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를 간다면 이 경기에 4개 미넨글라, 그 다음에 켈른, 그리고 이프랑크, 예, 그 다음에 저 하나 더 있는데 라이프치 이래 갖고 무승부를 바쳐서 갈 겁니다. 이게 맡아보고요. 그 다음에 역배를 또 찔러보고 갈 거예요. 여기서 아마 이변 구간이 요 네 군데 중에 이변 구간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고 있는 구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어차피 배당도 라이프치가 정배를 받을 거예요. 무조건. 제 생각이지만, 받을 거예요. 그리고 FC 서울하고 현대 이번은 솔직히 제가 전북 현대 저번 경기 체력 소모를 심하게 했죠. 예, 심하게 했는데 그래도 스쿼트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FC 서울은 성남한테 지고 전북 현대는 또 강원한테 졌기 때문에 그것도 퇴장으로 인해서 졌다라고 밖에 모르니까 이 경기도 퇴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북 현대 같은 경우는 조금 선수들이 거칩니다. 그래서 퇴장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항하고 울산도 마찬가지로 포항도 지금 물이 올라온 상태. 울산 경기는 보면 너무 지금 현재는 너무 답답한 경기. 볼 때마다 느끼지만 게리그는 게리그다. 근데 그 중에서 울산 같은 경우는 주니어라는 게 한방 선수가 있고 포항은 솔직히 지금 스쿼트보다는 응징력으로 얘네들은 체계로 짜져 있는 그 체계로 해서 골을 터뜨리는 그런 선수들이 포항입니다. 근데 지금 포항이 너무 잘 나간다는 얘기. 조금 시그러들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울산현대가 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전북 현대보다는 울산현대가 승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보충돼 있는 울산현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 생각엔 울산현대 승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찝찝하다면 무승부까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산 아이하고 상주 상무인데 부산보다는 저는 솔직히 상주 상무를 더 선호합니다. 결론은 부산에서 합니다. 이정임 선수 뭐 이래 있지만은 외국인 선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대표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그리고 상주 상무의 요번에 영입된 선수들 문선민 선수나 뭐 이래 영입된 선수들이 응징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주 상무를 응원하고 싶고 상주 상무의 승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 무승부 나오는 건 아닐 거니까 뭐 배당도 봐야겠지만 솔직히 상주 상무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하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이거는 진짜 구별하기 힘든 경기입니다. 그래서 승패로 나눠져야 되는데 칸이 많으신 분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승패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예상으로는 이렇게 가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금액을 떠가야겠죠. 예. 그래서 레버쿠젠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여러분들 생각에 판단에 맡길게요. 저도 자동으로 돌려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 경기는 레버쿠젠도 워낙 이제 스쿼트가 좋고, 그다음 바이에른 뮌헨도 스쿼트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레버쿠젠은 선수들이 좀 달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퇴장을 당합니다. 저번 경기에 퇴장 한번 당한 적 있죠. 퇴장 당한 적 있어요. 미넨도 참 그 원정 가면 퇴장 한 번씩 당하는 팀이라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째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미넨이 승할 것 같기도 한데 배당 보면은 배당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은 배당을 줬을 때 이런 진짜 특이한 배당이 나왔다라면 미넨 승이 저는 더 땡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7번은 이프랑크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아까 마인츠 무슨 본대 무패 본대죠. 마인츠 본다고. 마인츠 승부입니다. 마인츠를 승부 봅니다. 디셀도르프와 호펜. 제가 저번에 디셀도르프를 선호를 했습니다. 호펜하임도 공을 굉장히 잘 차는데 지금 2연승 중인가? 하여튼 그렇나? 그럴 건데 호펜하임은 솔직히 믿음이 제가 원정이지만은 그렇게 믿고 싶진 않은 팀입니다. 호펜도 잘 차요. 물론 잘 차고 디셀도르프 홈에서 강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약체팀. 근데 이게 강등버프라는 게 무시 못하기 때문에 브레멘 같은 경우 브레멘처럼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얘들은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지지 않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호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호펜은 이날 또 퇴장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호펜이 원정 가면은 아시죠? 원정 가면 변신되는 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9번 도르트문트하고 베를린 헤르타 베를린인데 헤르타 베를린도 퇴장 잘 당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원정이고 뭐 홈이고네. 이 아들도 성격이 조금 와가닥 하는 성격이라 항상 보면 도르트문트보다는 얘네들이 퇴장을 좀 잘 당한다. 골은 넣겠죠. 골은 넣는데 퇴장은 또 잘 당하는 팀 중에 하나에 퇴장 당하는 팀 있어요. 호펜하임, 그 다음에 이프랑크, 라이프치, 베를린 이런 팀들은 베를린 이런 팀들은 퇴장을 좀 잘 당한다. 마인츠도 내나 역시나 퇴장을 좀 잘 당하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이날은 이프랑크는 경기를 뛰고 마인츠는 이제 경기를 안 뛴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기로 봤을 때는 이프랑크가 맞는데 지금 생각하면 체력 쪽이나 뭐 이런 쪽에는 퇴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예상하고 마인츠를 승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마인츠 승무. 그리고 수원 삼성하고 강주. 수원 삼성은요 타가트 선수가 살아나줘야 돼요. 정말 살아나줘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경기합니다. 수원 삼성은. 그래서 저는 수원을 이번엔 패스하겠습니다. 수원은 안 가고요. 강주 승이나 무승부를 배당 보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강주 승이나 무승부요. 네, 원정으로 저는 한번 가볼 거고요. 11번 성남과 대구인데 세징야가 있는 성남. 세징야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는 게임이다. 근데 성남도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좋다. 서울을 잡고 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무승부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세징야가 복귀했으니까 골에 대한 욕심이 더 많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상대성을 보고 좀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승을 보고는 있는데 세징야가 한 두 골은 안 넣어주겠나 2대1로 아니겠나 싶은데 뭐 무승부도 솔직히 무시 못한다. 근데 축은 대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브레멘과 볼프스부르크. 브레멘요 지금 강등권이죠. 계속 엎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볼프스부르크 이 애들도 솔직히 원정에서 잘하고 있는데 브레멘도 경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경기 저번에 했기 때문에 브레멘이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비 위주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제 생각에 이 경기 볼프스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볼프스 브루크 승부를. 근데 홈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 걸리긴 한데, 브레멘이 며칠 전에 경기를 했으니까 체력적으로 봤을 때는 볼프스가 낫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온 베를린하고 샬케 같은 경우는 유니온 베를린이 이긴다고 했죠. 샬케 이기든지 무승부인데, 유 베를린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유베를린도 홈에서 강합니다. 유니온 베를린도요. 홈에서 강하고요. 샬케 얘네들도 원정 가면은 공은 잘 차긴 한데 퇴장도 잘 당한다는 거. 샬케 때문에 퇴장 당하는 거 참 많을 거예요. 샬케도 퇴장 잘 당하기 때문에 그것 조금 염두에 두시고 가는 게 맞고, 켈른하고 아쿠스가 퇴장은 원래 좀 잘 당하는 팀입니다. 근데 켈른이나 뭐 상대도 켈른이 볼이 좋고요. 그래서 솔직히 요번 스무패는요,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승부를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네 경기를 네 경기를 브레멘까지 해서 또 다섯 경기를 무승부로 이제 그 보험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섯 경기가 무승부를 할 확률도 있습니다. 역배도 뜰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경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항상 제 경험상이지만,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날 경기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고, 어떻게 독일 축구는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어떻게 축구에 대해서 이겼는지, 아니면 주전이 나가고 진짜 실제로 이겼는지, 아니면 그 EPL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팀 가는 게 맞는데 분데스리가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데스리가는 조금 다르다. 미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르더라고요. 미넨이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서, 바이에른 미넨이 1위 후보죠. 도르트문트한테도 1등으로 이겼는데, 레버쿠젠한테 또 저번에는 첫 발렸기 때문에 2대1로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수심입니다. 복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솔직히 바른 미넨이 땡긴다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마 똥배 줄지도 똥배는 안 줄 겁니다. 왜냐면 바른 미넨이 마이너스 2도 안 줄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핸승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핸승 보고 있거든요. 미넨이 무승부도 있지만은 핸승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배당이 나와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핸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승부패는요, 무승부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강등버프로 인해서 뭐 좀 강팀이 자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적으로 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는 무승부가 조금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승부를 저는 위주로 요번에 무승부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무승부 역배 위주로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요. 이번 회차는 무승부 역배 쪽으로. 그래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배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배당 나오게 되면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간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배당을 보고요. 내일 제가 오후에 어차피 9시 50분까지잖아. 9시 50분. 그러니까 내일 제가 다른 데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네. 내일 제가 금요일 날 9시 50분 전까지는
어차피 토토를 찍게 돼 있잖아요. 그죠? 7시나 8시쯤에 어차피 저는 요번에 야구를 찍을 거예요. 야구를 찍고 나서 또 승무표를 하러 승무표 해야 되니까, 제가 7시나 8,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딱 보고 배당 분석을 해갖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여러분은 또 그거를 참고 삼아서 뭐 축구는 아빠는 축구왕님이라든가 뭐 이 그 이제 자유투지님 거나 뭐 용환토핑님 거나 뭐 이렇게 보시고 용디님 거나 이렇게 보시고 골denTV님 거나 한번 또 훑어보시면서 경기 분석 내용 그리고 경기의 그 주요된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그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배당이 나오면 배당을 간추려서 이제 배당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2시에 뜨잖아요. 2시에. 그 배당 분석을 딱 보고 아 요렇게 배당이 이렇게 떴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될 거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배당만 분석해서 쫙 깔아주면은 여러분은 그거를 보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분석 아빠 쭉 뭐 이렇게 보실 거잖아요. 그거 보시고 나서 또 이래 보시면 그 이제 다른 거를 그 다른 방송 타 방송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어차피 타 방송 다 보시잖아요. 그 보시고 나면 보시고 이제 그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 경기력 분석이 아니라 배당 분석이기 때문에 주 목적이 배당 분석이에요. 배당 분석이고 야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제가 야구를 처음에 승률로 많이 봤거든요. 맞는데 요번에 뭐 좀 패턴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야구 정말 잘하시는 분 있어요. 자유투님도 야구 잘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 이제 구독을 하게 됐는데 복남 씨라고 있어요. 복남 씨, 그 복권 남자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야구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조금 스쿼트를 배워야겠다. 그 메리트 있잖아요. 메리트를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자유투님도 자유투님 나름대로 또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추천을 이제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원래 이제 구독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추천 그분들 방에 가시면은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그분들도 뭐 저는 후원 얘기는 절대 후원 얘기는 저번에 한두 번 했었나? 그 외적으로는 후원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뭐 못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도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그냥 뭐 후원 얘기도 뭐 하고 싶어요. 근데 후원 얘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못 맞췄어요? 그런 게 아니고 맞추고 못 맞추고 그걸 떠나서 저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여러분들한테 후원 얘기를 한다? 그거는 조금 여러분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래 먹었을 때 그때는 진짜 제가 먹고 이래 많이 맞추시고 이렇게 하면 또 몰라요. 저도 또 이래 좀 도와주쇼 할 수도 있는 건데, 개미야끼처럼 도와주쇼 이래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지금은 그런 상황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여러분과 같이 이래 맞춘다는 의미에서 저도 두세 폴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복남 씨는 어떤 성향이냐면 다들 보신 분들은 보시고 못 보신 분은 못 보시면 복권 남자분님이 성향은 칠판에다가 진짜 직접 분석해갖고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런 걸 저는 이제 또 더 배워야 되고 뭐 방송하는 게 조금 어설프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항상 지금 즐겁게 방송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도 좀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냥 도와주셔야 제가 이제 방송 후원이 아니고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셔야 저는 후원해달라는 소리 안 하니까 응원해 주셔야만 제가 또 더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좀 더 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힘을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좀 많이 주시고 여러분 항상 뭐 이거는 토토 방송이지만은 항상 힘내시고 여러분 오늘도 먹든 못 먹든 그래도 중요한 거는요. 먹든 못 먹든 그건 뭐 욕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힘을 주시면 응원해 주셔야 저도 방송하는 즐거움이 납니다. 그래서 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다른 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주셔야만 우리 모든 방송인들이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좋은 픽보다는 좋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저는 배당 분석을 하니까 배당 분석에 대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런 분석 저런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상 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